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집 바로 현관 앞에 언제였습니까? 지난 11일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남성 한 명이 저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무언가를 놓고 간 거예요. 흉기 플러스 왜 불 붙일 때 쓰는 토치 이런 것들을 집 앞에 두고 간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이거 저 누구야? 해갖고 체포에 나섰는데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4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고 42살이랍니다. 그런데 전날 저 흉기와 토치가 발견된 날은 지난 1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날은 이날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판사 태도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냥 발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설득력 있으니까 자,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태도 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서로 간의 입장이 의원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1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참석하기 앞서갖고 그날 새벽 3시경에 저 토치하고 흉기를 놔둔 겁니다. 한 장관이 법사위 이제 출석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이거 집 앞에 딱 나오자마자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42살 저 남성은 경찰에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이게 뉴스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일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다고 하니 판사님께서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여야를 떠나서 이러한 흉기를 집 앞에 놔두는 어떤 협박성 이런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지자들이 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미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적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요? 가족은 건들지 말자.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릴 수가 있는데 혹 자녀들이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야를 떠나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보통 이 정도 사안이고 이런 거 정도면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발부 가능성이 좀 그래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협박이 아니라 특수 협박 그리고 일반 주거 침입이 아니라 특수 주거 침입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흉기를 들고 잠입을 했고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새벽에 3시에. 아마 이 사람이 주거지가 뚜렷하고 직장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지만 지금 무직 상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주거 침입은 양형 자체는 낮지만 그 성격을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테러 성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함의가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근하려고 집에 딱 나왔는데 집 앞에 막 흉기, 토치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굉장한 이제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자, 그렇다면 이 42살의 피의자 남성 홍모 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실요. 사는 집은 그동안 많이 알려졌어요. 강남에 있는 타워 땡땡땡. 근데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호수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피의자가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그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그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한동훈 장관도 공감을 좀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더탐사에서 취재하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다시 시도할까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해 11월에 한 인터넷 매체가 한동훈 장관의 집을 찾아가서 막 취재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자가 그 영상 보면 거기 호수나 이런 거 나오니까 그거 보고 찾아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 인터넷 매체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전 언론의 자유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공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해버린 겁니다. 저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댓글 중에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거다, 한 장관이. 뭐 주상복합에 무슨 괴한이 침입하냐 이런 비아냥성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해요.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병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가족은 건들지 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상도인데요. 정치하면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상도인데요. 자기 진영에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이런 공격적인 행위까지도 보호하고 네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 당해도 싸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댓글을 달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거. 저는 이런 언론, 아까 이제 언론사 이름은 말씀하지 매체. 않겠지만 예. 이런 언론 매체가 정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허. 그리고 이것들이 마치 영웅이 되어가는 것 같고 찾아가서 공격하는 것들이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댓글이 달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우리 선동 정치를 하는 우리 정치인들, 선동 정치의 매체로 이용당하는 이런 매체들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겁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가, 이런 것까지 감내하면서 공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비판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되고요.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도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상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 이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내일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뭐 상당한 하이라이트 국감이 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플러스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뭐 잠깐 맥락 없는 이야기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보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어떤 스토킹 관련 피해와 관련해서 일전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야권 성향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는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저거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저거 만든 거 아니야? 자작극 벌인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일부 올라왔답니다. 일시에 뉴스가 나왔어. 자작극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 야, 이거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나. 주상복합, 아까 타워 땡땡땡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복합이 그리 허술해? 소설을 쓰려면 그럴듯하게 쓰시오. 자작극 가능성까지 주장을 했는데 장채고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극단화된 진영 정치의 비극을 보여주는 댓글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저도 평소에 민주당 정치인들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누가 흉기 갖다 놓고 집 앞에 내려놓거나 흉기 안 돼요. 그 과거에 선친 묘소에 이상한 거 해놓은 것도 막 나오고 그게 결국에는 문중으로 밝혀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작극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금도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요. 이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유권자들이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거 좋습니다. 권장될 사안입니다. 다만 그것이
폭력이나 위협의 수준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정치 전체에 퇴보를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폭력적 성향의 팬덤과 지지자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득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무서운 침묵하는 다수의 중도층이 예. 그 정치인이 싫어서도 있지만 강성 팬덤 싫어서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지자들도 능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 보이고 어떤 댓글을 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우리나라 국무위원회 자택에 이 토치나 흉기가 놓여져 있어서 위협을 받았다면 일단 걱정해주고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자정작용을 하는 게 뭐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양당의 지지층 또 팬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우리 장최고가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은 여야 정치인들 뭐 누구를 상대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집 앞에 몰래 그 앞에 가가지고 흉기 두고 불 붙일 때 쓰는 토치 두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어쨌든 그 피의자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하니 구속 여부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